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무시와 멸시 속에서도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그 남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거대한 행운, 그리고 그 행운 앞에서 돌변한 가족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태호 씨는 올해 나이 58세입니다.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35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오랜 세월 기계를 만지며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고 허리는 무거운 것을 나르느라 조금씩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된 일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그 가족들은 태호 씨의 헌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호 씨는 평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거실 청소를 마치고 아침 식사 준비까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퇴직을 1년 앞둔 그는 주말에도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내 미정 씨가 당신은 바깥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집안일이라도 해야지라고 말한 이유로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내 오미정 씨가 늦잠을 자다가 느릿느릿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힐끗 쳐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또 콩나물국이야? 맨날 똑같은 것만 끓여놓고 요리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태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변명을 해봤자 더 큰 잔소리가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그는 침묵이 가장 좋은 방패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미정 씨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싱거워. 간도 제대로 못 맞춰? 평생 뭘 배운 거야, 대체. 그녀는 한숨을 푹 쉬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나. 아침부터 속이 터져서 전화했어. 전화를 받은 사람은 미정 씨의 친언니 오미경 씨였습니다. 미정 씨는 태호 씨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글쎄, 우리 양반이 또 콩나물국을 끓여놨는데 이게 먹을 수가 있어야지. 간도 하나도 안 맞고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발전이 없어, 발전이. 수화기 너머로 미경 씨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래도 언니네 형부는 사업이라도 하시잖아. 우리 집은 뭐 평생 월급쟁이에 월급도 쥐꼬리만 해. 퇴직하면 뭘 먹고 살라는 건지 원. 태호 씨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욕이 싹 사라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설거지거리를 싱크대로 옮기며 조용히 아침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태호 씨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이미 30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8살의 청년 강태호는 중매로 오미정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태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시골 할머니 손에서 자란 터라 가진 것이라고는 성실함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미정의 집안은 서울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나름 여유 있게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갔을 때 미정의 어머니 김복순 여사는 대놓고 반대했습니다. 아니, 시골에서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부모도 없는 애를 왜 데려와? 미정아, 너 왜 이렇게 복이 없니? 하지만 당시 미정 씨는 홍기가 꽉 찬 25이었고 마땅한 혼처가 없던 터라 마지못해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장모 김복순 여사는 사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호야,
우리 미정이 고생시키면 나는 가만 안 있을 거야. 빈손으로 왔으니까 죽어라 일해서 먹여 살려야 해. 알겠어? 태호 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강태호라는 사람은 그 가정에서 늘 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고스란히 아내에게 넘겼고 용돈은 20만 원만 받았습니다. 그마저도 어디에 썼는지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점심값 5천 원, 버스비 2천 원. 이게 다야? 나머지 3천 원은 어디 썼어? 아, 그게 후배가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없는 주제에 뭘 베풀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명절이 되면 상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미정 씨의 친정인 장모님 댁에 가면 태호 씨는 늘 구석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장모 김복순 여사와 처형 오미경 씨, 그리고 아내 오미정 씨, 이 세 사람이 모이면 태호 씨는 그야말로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추석 때의 일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처형 미경 씨가 손목에 찬 금팔찌를 흔들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거 우리 신랑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줬어. 이탈리아 브랜드야. 백화점에서 샀는데 얼마인지 알아? 장모 김복순 여사가 감탄하며 팔찌를 만져보았습니다. 어머, 우리 큰 사위는 역시 달라. 미경이 너는 팔자 좀 폈다. 그러더니 김복순 여사는 슬쩍 태호 씨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작은 사위는 원. 미정이한테 뭐 해준 것도 없지? 30년을 살았는데 금반지 하나 못 해줬잖아. 태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5년 전 아내 생일에 금반지를 선물하려고 몇 달간 몰래 돈을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그 돈을 발견하고는 호통을 쳤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났어? 용돈에서 빼돌린 거야? 몰래 숨겨놨어? 태호 씨가 사실대로 말하자 아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됐어. 그냥 생활비에 보태. 당신이 사주는 건 받기 싫어. 품위가 안 맞잖아. 그 일 이후로 태호 씨는 아내에게 무언가를 해주겠다는 생각 자체를 접었습니다. 다시 그 추석날로 돌아가겠습니다. 장모의 말에 처형 미경 씨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엄마. 우리 형부는 너무 순해서 문제야. 순한 게 좋긴 한데 그게 다잖아. 능력이 있어야지. 미정 씨도 가세했습니다. 맞아, 언니. 나도 요즘 후회가 많아. 젊을 때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세 사람은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태호 씨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묵묵히 송편을 빚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 송편이 일그러졌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강태호 씨의 삶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진 것이 없다고 모두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태호 씨에게는 딱 하나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겨주신 땅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허허벌판에 있는 3,000평짜리 논밭이었습니다. 결혼 초 태호 씨가 그 땅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내 미정 씨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뭐, 시골 땅? 거기가 어딘데? 경기도 쪽인데 할머니가 평생 농사 지으시던. 아, 됐어. 그런 땅이 무슨 소용이야. 팔아봤자 얼마나 한다고. 신경 끄고 당장 돈이나 벌어와. 그 후로 그 땅은 화제에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미정 씨는 그 땅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고 태호 씨도 굳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재산세만 꼬박꼬박 내며 할머니의 유산을 묵묵히 지켜왔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큰아들 준혁이와 작은아들 준서였습니다. 태호 씨는 아이들만큼은 자신을 좋아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자랐습니다. 준혁아, 아빠처럼 살면 안 돼. 알았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해야 해. 준서야, 아빠는 능력이 없어서 엄마가 고생하는 거야. 너는 꼭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돼. 어머니의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경할 리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반말을 섞어 쓰기 시작했고 필요할 때만 찾았습니다. 아빠 용돈 좀. 아빠 차 좀 빌려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묻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태호 씨는 쓸쓸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팔자라고 체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이 퇴직을 1년 앞둔 어느 봄날 태호 씨는 오랜 친구 박종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종구는 동네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그는 태호 씨가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태호야. 나 지금 너한테 엄청난 소식이 있어. 어디야? 당장 만나자. 무슨 소식인데 그래? 전화로는 못해. 일단 와. 진짜 대박이야. 태호 씨는 의아한 마음으로 종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종구가 벌떡 일어나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야, 너 경기도에 땅 있잖아.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그 땅. 응, 그 땅이 왜? 야, 거기 재개발 확정됐어.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야. 태호 씨는 멍하니 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재개발? 거기가? 그래. 정부에서 발표한 신도시 개발 계획에 내 땅이 포함됐어. 그것도 한복판에. 야, 이거 대박인 거 알아? 종구는 서류 뭉치를 꺼내 태호 씨 앞에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신도시 개발 계획서와 지도가 있었습니다. 태호 씨의 땅은 정확히 개발 예정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보상금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종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토지주들한테 아파트 청약 우선권이 주어져. 내 땅 면적이면 야 3,000평이면 아파트 3채 이상 받을 수 있어. 3채? 그래, 최소 3채. 그것도 신축 아파트야. 분양가 자체가 시세보다 훨씬 싸고 입주하자마자 프리미엄이 몇 억씩 붙을 거야. 태호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30년간 아무 쓸모없다고 무시당하던 그 땅이 하룻밤 사이에 수십억 원의 가치가 된 것이었습니다. 종구가 태호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야, 강태호. 인생 역전이야. 이제 내가 갑이야, 갑. 하지만 태호 씨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30년간 자신을 무시하고 구박했던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종구야, 이거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지? 당연하지. 공식 발표 전이니까. 나도 업계 루트로 먼저 안 거야. 왜? 집에 말 안 할 거야? 태호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조금만 지켜보려고. 뭘 지켜봐? 30년 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사람들이 기억은 하고 있는지. 종구는 친구의 복잡한 심경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맘대로 해. 근데 태호야, 이번엔 당하고만 살지 마. 알겠어? 내 인생이야. 태호 씨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미정 씨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저녁 차려놔. 응. 태호 씨는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투덜거렸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당신 퇴직금 얼마나 나와? 퇴직하면 뭐 해먹고 살려고 그래, 진짜. 글쎄가 뭐야? 대책을 세워야지. 진짜 내 팔자야. 능력 없는 남편 만나서 태호 씨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당신들의 진짜 얼굴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폭풍전야의 고요한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확정 발표가 난 것은 그로부터 약 2달 후였습니다.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왔고 신도시 개발 예정지 땅값이 폭등했다는 소식이 연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호 씨는 아직 가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 씨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머 여보,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태호 씨가 거실로 나오자 미정 씨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기도 어디 재개발된다는데 땅 가진 사람들 대박 났대. 아파트도 준다고. 우리는 왜 이런 운이 없지? 태호 씨는 표정 변화 없이 텔레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가 뭐야? 부러워 죽겠는데. 진짜 우리 집은 맨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니까. 미정 씨는 한숨을 푹푹 쉬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태호 씨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지만 아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공인중개사인 친구 종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야, 태호야. 청약 신청 기간이야. 서류 준비해서 나한테 가져와. 내가 다 처리해 줄게. 응, 알았어. 내일 갈게. 태호 씨는 조용히 서류를 챙겨 종구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며칠간의 서류 작업 끝에 청약 신청이 완료되었고 얼마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채의 아파트 청약 당첨. 종구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세 채 다 당첨이야. 대박, 진짜 대박. 태호 씨도 이번에는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신의 노력 없이도 하늘이 준 행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겨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종구야, 고마워. 진심으로. 뭘 고마워해. 근데 이제 집에 말할 거지? 태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말해야지. 어떤 반응이 나올지 보고 싶으니까. 그날 저녁 태호 씨는 가족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아내 미정 씨, 큰아들 준혁, 작은아들 준석까지. 모처럼 온 가족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정 씨가 귀찮다는 듯 물었습니다. 뭔데 갑자기 다 모이래? 무슨 일이야? 태호 씨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큰아들 준혁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뭔데요? 빨리 말해요. 나 약속 있어요. 태호 씨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씩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나온 그 재개발 있지? 경기도 신도시.
미정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응, 그거 왜? 거기에 내 땅이 있어.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정 씨가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땅 있잖아. 그 땅이 재개발 지역 한복판이야. 미정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땅? 시골에 있다던 그 쓸모없는 땅? 그래, 그 땅. 그런데 이번에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태호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세 채 다 당첨됐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정 씨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채? 아파트 세 채? 응. 그게 진짜야? 장난하는 거 아니지? 태호 씨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청약 당첨 확인서와 토지 보상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미정 씨가 후다닥 서류를 집어들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어머, 이거 진짜네. 이게 진짜야? 큰아들 준혁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류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얼마짜리예요? 작은아들 준서도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아파트 세 채면 시세가 얼마예요? 태호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친구 말로는 한 채당 10억 원 이상은 할 거래. 10억? 미정 씨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세 채면 30억? 그 정도 될 거야. 거기에 토지 보상금까지 합하면 더 많고.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미정 씨의 표정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의 멍한 표정은 사라지고 눈에는 이상한 광채가 어렸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슬금슬금 올라갔습니다. 여보. 목소리마저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년간 들어본 적 없는 애교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왜 이런 중요한 걸 이제야 말해? 그동안 얼마나 혼자 고민했어. 나한테 미리 말하지, 응? 미정 씨가 태호 씨 옆으로 다가와 앉더니 그의 팔을 슬쩍 잡았습니다. 태호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팔을 잡은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보, 고생했어. 그 땅 세금 내느라 힘들었지? 내가 그것도 모르고. 미정 씨가 눈물까지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태호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30년간 자신을 무시하고 구박하던 그 사람인가? 큰아들 준혁이도 달라진 태도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대단하세요. 할머니 땅을 그렇게 꼬박꼬박 지키셨네요. 작은아들 준서도 맞장구 쳤습니다. 아버지 진짜 멋있어요. 역시 우리 아버지야. 태호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상황이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빠라고 반말 섞어 부르던 아이들이 갑자기 아버지라니. 그날 밤 미정 씨의 손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친정어머니 김복순 여사에게 언니 오미경 씨에게 연달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나 미정이. 큰일 났어, 큰일. 김복순 여사의 놀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무슨 큰일? 좋은 일이야, 엄마. 우리 신랑이 땅이 있었는데 그게 재개발됐대. 아파트 세 채 당첨됐어. 뭐? 아파트 세 채? 응. 시세가 30억도 넘는데. 수화기 저편에서 김복순 여사가 헉하고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시골 땅? 쓸모없다던 그 땅이? 응, 그 땅이야. 엄마, 우리 신랑이 그동안 묵묵히 지키고 있었던 거야.
내가 몰라봤어, 엄마. 김복순 여사의 목소리가 급격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 우리 사위가? 그래, 그래. 사실 나는 알아봤어. 태호가 순하고 성실해서 언젠가는 빛을 볼 줄 알았다니까. 태호 씨는 거실에서 이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30년간 빈털터리, 능력 없는 사위라고 무시하던 장모가 알아봤다라니. 다음 날 장모 김복순 여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김복순 여사가 활짝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어머, 사위, 어서 와보렴. 태호 씨는 놀란 표정으로 장모를 맞이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인사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던 장모가 두 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 사위. 내가 그동안 좀 매정하게 굴었지? 미안해. 김복순 여사가 태호 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땅을 그렇게 잘 지키고 있었구나. 역시 우리 사위야. 내가 보는 눈이 있었다니까. 태호 씨는 어이가 없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김복순 여사가 거실에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나저나 사위,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가족들끼리 좀 나눠야 하지 않겠어? 미정이가 30년간 내조했는데 당연히 반반이지? 미정 씨도 가세했습니다. 맞아, 여보. 그 아파트들 당연히 공동 명의로 해야지. 우리 같이 고생한 건데. 태호 씨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공동 명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엄마, 우리 준혁이랑 준서도 있잖아. 아이들 앞으로도 하나씩 해주면 좋겠는데. 김복순 여사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래, 그래. 그러면 되겠다. 사위는 하나, 미정이는 하나, 아이들이 하나 나눠 가지면 딱이네. 태호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간 자신을 무시하던 아내, 구박하던 장모, 그리고 얼마 전까지 아버지 취급도 안 하던 아들들. 그런 사람들이 재산이 생기니까 갑자기 공동명의를 말하다니. 그때 처형 오미경 씨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형부, 이게 얼마만이야. 건강해 보이네. 오미경 씨가 태호 씨의 두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부, 축하해. 진짜 축하해. 그동안 숨기고 있었구나. 우리 형부가 그런 알부자였을 줄이야. 알부자. 그 말이 태호 씨의 귀에 거슬렸습니다. 평소에는 가진 게 없는 형부라고 뒤에서 수군거리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알부자라니. 오미경 씨가 미정 씨 옆에 앉으며 소곤거렸습니다. 미정아, 이거 확실하게 해놔야 해. 남편들이란 게 돈 생기면 바람나기 쉽거든. 공동명예 무조건 해놔. 미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나도 그 생각이야. 근데 우리 신랑이 워낙 말이 없어서. 미정 씨가 태호 씨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부부가 공동재산 당연한 거잖아. 우리 30년 같이 살았는데. 태호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 말에 미정 씨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생각은 무슨 생각?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겠다고. 미정 씨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 천천히 생각해. 어차피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 있겠어. 응? 그날 밤 태호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없어. 아빠처럼 살면 안 돼.
빈털터리 데려다 먹여 살렸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그 수많은 말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생기니까 갑자기 공동 명의를 원한다고? 30년간의 멸시와 무시는 어디 가고? 태호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처음으로 분노라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분노라기보다는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어. 30년을 참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결정할 거야. 다음 날부터 미정 씨의 공동명예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태호 씨에게 없던 애교를 부렸습니다.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내가 해줄게.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피곤해 보여. 안마해줄까?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피곤하면 일찍 자라고 쏘아붙이던 아내가 안마를 해주겠다니. 하지만 그 모든 친절의 끝에는 항상 같은 말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여보, 공동명예권은 생각해봤어? 태호 씨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 미정 씨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의 애교는 사라지고 날카로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이 뭐야, 아직이. 도대체 뭘 그렇게 생각해? 부부 사이에 의심이 있어? 의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시간? 무슨 시간? 혹시 딴 마음 있는 거야? 돈 생겼다고 바람이라도 피울 생각이야? 미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30년을 바쳤는데 이게 나한테 할 짓이야? 내가 없었으면 당신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 태호 씨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매일 구박은 안 당했겠지. 미정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태호 씨가 처음으로 아내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야. 3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한 말들 기억 안 나? 미정 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피곤해. 먼저 잘게. 그날 밤 미정 씨는 잠들지 못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30년 동안 고분고분하기만 하던 남편이 처음으로 반항을 한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좋아, 강태호. 끝까지 해보자 이거지. 미정 씨는 새로운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주변에서 압박을 넣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미정 씨는 장모와 언니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다들 들어. 당신 아버지가 공동명의를 안 해주겠대. 이거 뭔가 수상하지 않아? 김복순 여사가 혀를 찼습니다. 에고, 남자가 돈 생기면 달라지는 법이야. 사위가 딴 마음 먹었나 보다. 오미경 씨도 맞장구 쳤습니다. 형부가 원래 말이 없어서 속을 모르겠더니 역시 믿을 게 못 돼. 큰아들 준혁이가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시지? 가족인데. 작은아들 준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네. 아버지가 뭔가 숨기는 거 있는 것 같아. 미정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 얘들아. 내가 3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 집안 살림 다 내가 했어. 근데 재산은 나 몰라라 하겠다니 이게 말이 돼? 김복순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미정아.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법적으로 따지면 공동재산 맞아. 겁줘서라도 받아내야 해. 가족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태호 씨를 어떻게 압박할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태호 씨가 그 모든 대화를 문 밖에서 듣고 있었다는 것을 태호 씨는 조용히 돌아서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 가족이었구나. 재산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친구 종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구야, 나야. 내일 시간 돼? 할 말이 있어. 태호 씨는 다음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친구 종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종구는 태호 씨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태호 씨는 한숨을 내쉬며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돌변, 장모의 압박, 처형의 충고 아닌 충고, 그리고 아들들까지 가세한 공동명의 요구. 종구는 듣다가 기가 막힌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진짜 어이가 없다. 30년 동안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재산 생기니까 갑자기 가족 운운해? 그러니까.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건데? 태호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눈빛이 달라지며 말했습니다. 종구야, 나 결심했어. 뭘? 공동명의 아내. 종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 완전 아내? 응. 30년 동안 당한 것들 생각하면 못 해주겠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 사람들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종구가 태호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 재산이야. 내 마음대로 해. 근데 종구야, 내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종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건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봐.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가사 전문이야. 연락처 줄게. 태호 씨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법률 사무실에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태호 씨는 법률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를 맞이한 변호사는 박지연 씨라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침착하고 날카로운 인상의 그녀는 태호 씨의 이야기를 꼼꼼히 들었습니다. 강 선생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재산 법적으로 선생님의 특유 재산입니다. 특유 재산이요? 네. 결혼 전에 취득했거나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 개인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할머니에게서 상속받은 땅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지분을 나눠줄 법적 의무가 전혀 없어요. 태호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아내가 아무리 요구해도 안 해줘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이 걸리면 상대방이 기여도를 주장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땅의 세금이나 관리비를 공동으로 냈다든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든지요. 태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땅 세금은 제가 제 용돈에서 냈습니다. 아내는 그 땅 있는 줄도 잊고 있었어요. 박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시다면 더욱 문제 없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선생님 소유입니다. 태호 씨는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박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선생님, 가정의 평화도 중요하잖아요. 법적으로 이긴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태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정의 평화란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참으면 평화인 줄 알았는데 그건 평화가 아니었더라고요. 박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법률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태호 씨는 한층 당당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자신의 재산이 보장된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거실에 장모 김복순 여사, 처형 오미경 씨, 아내 오미정 씨, 그리고 두 아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마치 재판정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미정 씨가 태호 씨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와? 볼일 좀 보고 왔어. 볼일? 무슨 볼일? 태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장모 김복순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위, 요즘 이상해. 맨날 어디 다니고 말도 없고. 우리 미정이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알아? 처형 오미경 씨도 한마디 했습니다. 형부, 솔직히 말해봐. 돈 생겼다고 딴 마음 먹은 거 아니야? 젊은 여자라도 생긴 거야? 태호 씨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젊은 여자요? 제가요? 그럼 왜 공동명의를 안 해줘? 가족을 못 믿어서 그래. 미정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30년 동안 이 집안 살림 다 했어. 애들 키우고 시어머니 제사도 챙기고. 그런데 제사는 나 몰라라 하겠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태호 씨는 조용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제사? 당신 시어머니 제삿날 기억이나 해? 매년 내가 혼자 지냈어. 당신은 친구 만난다고 늦게 들어왔잖아. 미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리고 애들 키운 건 고맙지. 근데 그게 공동명의 해줘야 할 이유가 돼? 나도 30년 동안 돈 벌어왔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월급 다 갖다 바쳤고. 김복순 여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사위가 지금 따지자는 거야? 부부가 무슨 계산을 해? 태호 씨가 장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 어머니께서 30년 동안 저한테 하신 말씀들 기억하세요? 빈털터리 데려다 먹여 살렸다. 미정이 복이 없어서 이런 남자 만났다. 이혼하고 재혼해라.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복순 여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작년 추석에도 그러셨습니다. 저 바로 옆에서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태호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무시당하고 구박받고 없는 사람 취급당하면서도 가족이니까 참았어요. 근데 재산이 생기니까 갑자기 가족 운운하면서 공동명의 해달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미정 씨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태호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혼까지는 생각 안 했어. 근데 공동명의는 안 해. 뭐? 그 땅은 우리 할머니가 남겨주신 거야. 나한테, 당신한테 준 게 아니야. 법적으로도 내 특유 재산이라서 나눠줄 의무 없대. 법적으로? 당신 변호사한테 갔어? 태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미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좋아, 강태호.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 나도 가만 안 있어. 법대로 하자고. 나도 변호사 만날 거야. 그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김복순 여사와 오미경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두 아들은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들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그러실 거예요? 태호 씨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평생 너희한테 뭘 바란 적 있니?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그냥 가족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어. 근데 그게 안 됐지. 엄마 말만 듣고 아빠를 무시했잖아. 작은 아들 준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태호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니? 그냥 앞으로 각자 알아서 살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김복순 여사의 한탄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사위가 미쳤나 봐. 돈 생기니까 완전히 변했어. 변한 건 누굴까요, 여러분? 태호 씨일까요? 아니면 돈 앞에서 본색을 드러낸 가족들일까요? 며칠 후 미정 씨가 정말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태호 씨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당신 이혼 소송할 거야. 재산 분할 청구할 거고 위자료도 받을 거야. 30년 동안 나한테 정신적 고통을 준 거잖아. 태호 씨는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내가 받았는데. 뭐? 당신이? 그래, 나. 30년 동안 매일같이 무시당하고 구박받고 능력 없다는 소리 들은 게 나야. 미정 씨가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 그렇게 부부는 이혼 소송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미정 씨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30년간 내조한 공로가 있으니 재산의 절반은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혼 조정 첫날 미정 씨 측 변호사와 태호 씨 측 변호사 박지연이 마주 앉았습니다. 미정 씨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의뢰인 오미정 씨는 30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에 기여했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분을 요구합니다. 박지연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재산 목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핵심 재산인 경기도 소재 토지와 청약 당첨 아파트는 강태호 씨가 혼인 전 조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입니다.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미정 씨 측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해당 재산의 유지와 관리에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지연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재산세 및 관리비는 강태호 씨가 개인 용돈에서 납부했습니다. 오미정 씨는 이 토지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어떠한 기여도 한 바 없습니다. 미정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녀가 변호사에게 소곤거렸습니다. 그 땅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쓸모없는 땅인 줄 알았다고요.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정은 미정 씨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녀가 요구한 재산 분할의 대부분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길 미정 씨가 태호 씨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잠깐만. 태호 씨가 멈춰섰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혼 안 해도 되잖아. 내가 잘못했어, 응? 그동안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어. 앞으로 잘할게. 태호 씨는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과 연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미정 씨, 당신 지금 진심이야? 당연하지. 진심이야. 그럼 왜 법정까지 온 거야? 왜 재산 분할 청구를 한 거야? 미정 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당신이 먼저 공동명의 안 해준다고. 태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거 봐. 결국 재산 때문이잖아. 재산이 없었으면 당신 이렇게 안 나왔을 거야. 아니, 재산이 없었으면 계속 무시하면서 살았겠지. 미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반성의 눈물인지 상황이 불리해지자
흘리는 눈물인지 태호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혼은 당신이 원해서 하는 거야. 나는 끝까지 안 하려고 했어. 근데 당신이 법대로 하자고 했잖아. 태호 씨는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미정 씨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강태호, 이러면 안 돼.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태호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 뒤로 아내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 씨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친구 종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오늘 어땠어?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근데 기분은 어때? 태호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원섭섭해. 그래, 그럴 수 있지. 30년이잖아. 근데 종구야, 나 후회는 안 해.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어. 저 사람들한테 나는 그냥 돈 버는 기계였구나. 종구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내 인생 살면 되지. 이제 시작이야. 태호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미정 씨의 상황은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재산 분할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박지연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에서 박지연 변호사가 자료를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강태호 씨가 30년간 지급받은 월급 명세서와 가계부 기록이 있습니다. 강태호 씨는 매월 급여의 95% 이상을 배우자에게 지급했으며 본인은 월 20만 원의 용돈으로 생활했습니다. 재판장이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용돈 내역에 토지 재산세 납부 기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강태호 씨는 본인의 용돈에서 해당 토지의 세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배우자 오미정 씨는 이 토지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 측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의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기여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박지연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는 부부 공동재산 분할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토지와 아파트는 상속받은 특유재산입니다.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측 변호인의 주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판결은 추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미정 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의 옆에서 김복순 여사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30년 고생한 게 다 물거품이야? 오미경 씨도 한탄했습니다. 형부가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했을 줄이야. 변호사까지 붙이고. 미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태호 씨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굽어있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2주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 오미정과 피고 강태호의 이혼 청구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이혼을 인정합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피고 강태호의 특유재산인 경기도 소재 토지 및 청약 당첨 아파트 3채는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50대 50의 비율로 분할하되 해당 금액은 추후 산정하여 통보하겠습니다. 미정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30억 원이 넘는 재산 중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해봤자 30년간 모은 적금 몇 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로비에서 미정 씨가 태호 씨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아니 강태호 씨. 태호 씨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집도 없고 돈도 없고. 태호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내가 그랬어. 집도 없고 돈도 없었지. 그때 당신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미정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죽어라 일해서 먹여 살리라고. 그래. 그리고 당신도 30년간 나한테 똑같이 말했어. 능력 없다고, 쓸모 없다고. 태호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빈손이 됐네. 죽어라 일해서 살아봐.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미정 씨가 뒤에서 외쳤습니다. 강태호, 제발 한 번만 봐줘. 하지만 태호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태호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아파트 3채 중 2채를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어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나머지 한 채에는 직접 입주하여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작은 커피숍을 열었습니다. 오랜 친구 종구의 도움을 받아 동네 한적한 곳에 아담한 카페를 차렸습니다. 창가에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종구가 카페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야, 강태호. 진짜 내가 카페 사장이 다 됐네. 태호 씨가 커피를 내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만 했는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려고. 근데 이름이 왜 할머니의 카페야? 태호 씨가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게 할머니가 남겨주신 덕분이잖아. 할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종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할머니가 하늘에서 좋아하실 거야. 카페는 조용히 운영되었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태호 씨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준혁이와 작은아들 준서가 함께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태호 씨가 놀란 표정으로 아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웬일이야? 준혁이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어서요. 두 아들은 카운터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준혁이도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엄마 말만 듣고 아버지를 무시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도 모르고. 태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아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기적으로 변한 줄 알았어요. 돈 생기니까 가족 버린다고 생각했어요. 준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혼 재판 과정에서 다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월급 다 갖다 바치고 용돈 20만 원으로 사신 거. 할머니 땅 세금도 그 돈에서 내셨다는 것도요. 준혁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태호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사과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커피를 2잔 내려 아들들 앞에 놓았습니다. 앉아라. 두 아들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호 씨가 그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희한테 바란 건 많지 않았어. 그냥 아버지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야.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지난 건 지난 거야. 근데 준혁아, 준서야. 앞으로는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지 마라.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가진 게 없어 보인다고 무시하면 안 돼.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가치가 있어. 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명심할게요. 태호 씨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커피 마셔라. 아버지가 직접 내린 거야. 아들들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준서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아버지. 그래, 연습 많이 했거든. 그날 이후 두 아들은 종종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늘었습니다. 태호 씨는 뒤늦게나마 아들들과 진정한 부자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정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친정에서의 대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김복순 여사가 미정 씨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그 좋은 남편을 놓쳤구나. 내가 진작 잘하라고 했는데. 미정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요? 엄마가 맨날 그 사람 무시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언제. 나는 속으로 항상 인정했어. 오미경 씨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정아, 사람 볼 줄 알았어야지. 나는 형부한테 항상 잘했거든. 미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을 부추기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도 맨날 형부 뒤에서 욕했잖아. 욕이 아니라 걱정이었어. 너 잘되라고 한 소리지. 친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미정 씨는 결국 작은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30년간 남편에게 의존하며 살다 보니 변변한 직업 기술도 없었습니다. 결국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미정 씨는 우연히 거리에서 태호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아들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30년 동안 옆에 있던 사람 가치를 몰라봤어.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구박하던 남편은 이제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호 씨의 카페는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주인장의 친절함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단골 손님도 늘었고 매일 충실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호 씨가 카페 문을 닫으려는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정수연 씨라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부터 카페의 단골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태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연 씨도 꽃집 문 닫으셨어요? 네, 방금 정리하고 왔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려고요. 태호 씨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 씨도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참 따뜻한 분 같아요. 카페 분위기가 사장님을 닮은 것 같아요. 태호 씨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씨 꽃집도 늘 예뻐요. 가끔 지나가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요?
그럼 가끔 놀러 오세요. 커피값 대신 꽃으로 갚아드릴게요. 두 사람의 대화에는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30년간 냉대 속에서 살아온 태호 씨에게 이런 편안한 대화는 오랜만이었습니다. 종구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강태호. 새 출발하는 거야? 축하해. 태호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좋은 이웃이야. 좋은 이웃이라 좋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태호 씨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태호 씨는 할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정성껏 벌초를 하고 제사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할머니, 손주 태호입니다.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땅 덕분에 이제 제 인생을 살게 됐어요. 30년 동안 힘들었는데 할머니가 마지막에 저를 구해주셨네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나뭇잎이 사르락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행복하게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태호 씨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아픔이 서서히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강태호 씨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30년간 무시당하고 구박받던 한 남자가 운명의 반전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은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는지가 진정한 가치입니다. 태호 씨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결국 재산 앞에서 본색을 드러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반대로 태호 씨는 힘든 세월 속에서도 할머니의 유산을 묵묵히 지켰고 결국 그 성실함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함부로 대한 그 사람이 내일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